안녕하세요. 커피웍스 팩토리 이정화입니다. 얼마 전 26년 커피 엑스포를 다녀온 후 블로그에 카페는 기존의 커피 메뉴 중심에서 커피가 아닌 음료 메뉴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고 액상 음료 베이스 시럽 소스 디스펜서를 바탕으로 한 자동 음료 제조기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커피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분들이나 현업 종사자라면 제가 작성한 후기를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원두를 사용해 직접 추출하는 것이 아닌 액상 커피 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그건 진짜 커피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현업 커피 로스터로서 잘 볶은 원두를 직접 추출해 마시는 것이 진짜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카페와 커피 업계를 지탱하는 매출은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업계 종사자로서 홈카페를 꾸미고 주기적으로 원두를 구입해 주시고 카페 투어를 다니는 커피 러버분들도 중요한 고객이지만 산업 전체를 지탱하는 주소비층은 커피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음료의 한 범주로 평범하게 마시는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한국 커피 시장은 자판기 커피를 소비하던 소비자들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소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초기 한국 카페 시장은 개인들이 운영하던 전문점 위주였다면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 등의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들이 늘어나면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카페 문화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개성의 개인 카페 창업도 늘어났고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저가 프랜차이즈가 확산되면서 식후 커피 한 잔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괜찮을 때는 비싼 커피부터 저가 커피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략 2023년 호시국 이후부터 경기가 나빠지고 소비자들의 지출은 줄고 전반적인 음료 품질은 상향 평준화되면서 생계형 개인 카페들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신규 개인 카페 창업 수요를 대부분 흡수했습니다. 예전에는 맛집과 프랜차이즈가 구분되었지만 현재 소비자들은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고 가성비를 충족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커피와 카페를 바라보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과 일반 소비자분들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특별한 커피 한 잔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뭐든 비싸지 않고 맛있으면 되고 그것이 꼭 커피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자동 음료 제조기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고객사나 카페 운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자동 음료 제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셔서 기센코리아에 설치된 지웨이 자동 음료기 제조기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현재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주 고객사인 세루리안 커피의 석주환 대표님도 비슷한 요청들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날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지웨이 장비 테스트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뭐부터 만들죠? 딸기 요거트 라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기 요거트 라떼, 그 다음에 벚꽃 밀크 크림티, 얼그레이 밀크폼 라떼, 황치즈 라떼. 지금 폼 장비가 세팅이 안 된 관계로 레시피에서 폼만 빼고 순서대로 한번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주시죠. 네. 딸기 라떼.
버거 밀크 크림티 만들어 볼게요. 소스가 살짝 모자라다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 넘어가고. 얼그레이 밀크 크림 넣을게요. 황치즈 라떼. 다리를 올려도 되고 올려달리. 자, 이번에는 티 에이드 만들어 볼게요. 루나크 치즈 하이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샤인머스켓 에이드 준비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잠시만. 얼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 준비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닐라 콜드 폼 라떼 준비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티에이드랑 커피 4잔 만드는 데만 딱 카메라에 찍힌 시간이 3분 정도? 네. 이걸 만약에 우리 그냥 전통적인 일반 카페에서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한 몇 분 정도 걸렸을까요? 뭐 일단 세팅하고 최소 15분? 최소 15분? 최소 15분? 뭐 진짜 손이 빠르면 10분 언더로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숙련된 사람들은 뭐 솔직히 이 정도면 8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레시피를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뭐 진짜 손이 빠르고 모든 게 잘 준비가 돼 있고 했을 때 8분? 8분도 어려울 것 같은데 8분에 이게 될까? 8잔을 특히나 다 만든다 그러면은 1분에 한 잔씩 만드는 게 쉽진 않죠. 근데 만약에 진짜 바쁘다 내가 이걸 해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다 저으로 갖다 놓고 계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계량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찍어서 맞추면 8분?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량을 다 한다고 치면 못해도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만들었던 음료 처음에 저기 4잔, 아니 그 4잔 플러스 그다음에 티 2잔, 에이드 2잔, 그다음에 커피 2잔 총 8잔 만드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대략 한 6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 네. 근데 심지어 내가 옆에서 촬영하면서 보니까 대표님이 진짜 일하기 싫은 사람처럼 진짜. 어슬렁 일을 했거든? 아니 이게 제가 그때 또 행사 때도 제가 이거를 좀 도와드리면서 하긴 했었는데 사실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BG가 계속 나오고 혼자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나도 QR코드를 찍고 하고 하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어서 저 같은 경우 굳이 그렇게까지 막 내가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뭔가 좀 여유 있어 보여야지 이게 이 장비의 좋은 점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한 것도 있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되게 속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 너무 천천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에 찍힌 촬영 시간을 보는데 뭐야 이거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문득 떠오른 건데 우리 여기 들어간 시럽하고 소스 종류가 대략 한 몇 가지죠? 일단 뭐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단순하게만 봐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종의 8종. 사실 여기서는 또 심지어 블렌딩 된 것들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 에이드 종류에서 보시면 한 가지 소스만 나온 게 아니라 2가지 소스가 나온 게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지금 그것만 플러스 하더라도 한 12종에서 13종 정도의 시럽이나 소스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12종의 시럽이나 소스를 구비해 놔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이거를 프런트 바나 아니면은 백바 음료 제조하는 데다가 시럽을 꽂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공간도 엄청나게 절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고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실 아까 에이드 같은 경우 시럽 2가지를 섞었잖아요. 시럽 2가지를 섞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카페들은 베이스를 다 만들어서 하나로 포함해서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것마저도 일이고 인건비인데 얘는 그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넣어 놓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설정값을 만들어서 QR코드만 갖다 대면 알아서 베이스를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갖고 있는 베이스를 일일이 막 뒤에서 백 작업해서 만들어가지고 통을 만들어서 심지어 또 얘를 또 에이드나 이런 것들은 다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카페들에서 보면 백테이블에 냉장고 밑에 바테이블 냉장고 밑에서 꺼내서 시럽들을 올려놓고 짜고 그람을 재고 에이드 붓고 뭐 얼음 넣고 이것저것 다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딱 봐도 냉장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를 꺼낼 필요가 있나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만 잘 채워주고 관리를 어차피 얘가 청소마저도 자동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하면 솔직하게 상당히 나이스한 머신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진짜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인건비. 진짜 직원 하나 들어와서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솔직히 숨만 쉬면 1년에 3천만 원인데 최소한 이게 인력을 0.5명만 줄어들인다고 해도 1,500만 원이 진짜 우리 그거에서 좀 감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장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카페가 지금
커피 빼고 이 에이드랑 저뭐 라떼류를 6가지를 하는 그런 카페가 있다고 할 때 알바를 새로 뽑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친구가 이거를 숙련되게 만들게끔 하는데 대략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일이 쉽지 않을까요? 아니 만약에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카페에서 보통은 저희가 레시피 외우는데 얼마 전에도 무슨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하루 만에 레시피를 못 외워? 그럼 안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하루 만에 레시피를 외운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못하게 보통은 사람 한 명을 키우는데 짧게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을 교육을 시켜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레시피 교육이 요즘같이 막 메뉴가 다양화돼 있고 뭐 그리고 솔직히 그거 정말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막 40개, 50개 되는 것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장담하는데 못해도 레시피를 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는다고 해도 최소 한 달? 보름에서 한 달 사이?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은 교육이 사실상 필요 없는 수준 아닌가? 그죠? 아, 교육이 아예 필요 없죠. 그냥 와서 속도만 찍으면 돼. 부족한 건 채우면 돼. 물론 약간 기계 설계적인 뭔가 시스템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당장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갑자기 우리 사실 우리 알바가 오늘 갑자기 아파. 얘가 못 나오면 누군가 땜빵이 와야 되는데 진짜 노는 누군가를 길 가다 붙잡아서 데려다 놔도 사실 얘는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형 카페들 사실 거래처를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대표님이 지금 주 거래처들이 뭐 최소 1,200평, 큰 데는 700평짜리 이런 대형 카페들. 그런데 이제 레시피 교육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음료를 만드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만드는 입장에서 지금 이 음료들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퀄리티는 어쨌거나 이 장비를 구매하시고 세팅을 잡으시는 분에 따라서 퀄리티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 장비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시럽을 만들든 청을 하든 청을 담그든 뭘 하든 그게 다 우리가 안에서 다 넣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퀄리티를 진짜 높이고 싶다고 하면 직접 시럽이나 청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사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석박사들이 잘 만든 시럽들과 소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 그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를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죠. 그러면 대표님이 만약에 지금 컨설팅하는 카페들한테 추후에 요 지웨이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럽 소스 종류, 그 다음에 배합 비율 자체를 대표님이 컨설팅 해준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럼 대표님 입장에선 일이 훨씬 쉬워지겠죠. 쓰시는 분들도 일이 훨씬 쉬워지죠. 직원도 바뀔 때마다 매니저도 맨날 가서 교육시켜야 되지.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저건 저렇게 만들어야 돼, 이건 몇 그램이고 저건 몇 그램이야 다 교육시켜야 되는 것들을 QR코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주니 정말 쉽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센에서 이 지웨이 장비 갖고 오기 전에 대표님이랑 저랑 했던 얘기가 액상 베이스의 음료가 반자동이 됐던 전자동이 됐던 커피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하는 장비를 비슷한 품질 내지는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사실 되게 의문이었잖아요. 전 시장에서 액상 베이스로 만든 음료를 먹고 나도 사실 깜짝 놀랐고 대표님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 음료 퀄리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콜드브루 음료들이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인구들이 에스프레소 음료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뭔가 크레마를 좋아하고. 하지만 추후에 봤을 때 이게 익숙해지지 않느냐의 차이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 2개 중에 한다고 하면 솔직히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구분이 안 갈 정도긴 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서도 만약에 아이스만 진행 물론 따뜻한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충분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이 작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실질적인 차별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격, 이벤트, 디저트, 음료의 종류 모두 사실상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먼저 히트작 메뉴를 출시하느냐, 동일한 음료의 가격을 누가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느냐로 귀결됩니다. 2010년대 초반에 99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는 저가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등장했다가 시장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이유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형편없는 음료 품질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저가 프랜차이즈는 미끼 상품인 아메리카노만 저렴할 뿐 나머지 음료들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고 디저트류는 대량 생산 제품을 납품받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음료의 맛과 수준이 평균 이상은 되기 때문에 카페 시장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현재 카페와 커피 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커피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원두커피 전문점이 유행하면서 원두커피라는 것이 알려졌고 90년대 후반 국내에 몇 개 없던 로스터리 카페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99년 스타벅스가 처음 생기면서 핸드드립 전문 카페와 해외 커피 전문 체인이 커피 시장의 주류로 등장했습니다. 2005년 이후 본격적인 홈카페 시장이 형성되면서 커피용품 수입 유통사들이 급격히 성장했고 2010년 무렵 북미 스페셜티 커피 개념이 도입되면서 한국 커피 시장은 최대 호황기를 맞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파나마 게이샤, 국제공인 커피 자격증 취득, 하이엔드 추출 장비들이 선보이고 각종 커피 대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초중반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잠시 개인 카페 창업 시장에 타격을 주기도 했었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금방 사그라들면서 2015년 이후부터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 카페들과 로스터리들의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2020년 코시국을 기점으로 커피 시장은 매출로는 최대치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초반 영업 제한으로 기존 카페와 로스터리들은 상당한 매출 손실이 발생했지만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돌려지면서 관광지와 도심 외곽의 대형 카페들의 손님이 몰리는 초호황을 맞이했고 도심에서도 맛집과 카페 투어가 유행이 되면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개인 카페 창업 시장에 일종의 버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혼술 문화와 함께 홈카페 유행으로 각종 커피 용품들은 온라인 오픈런 현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수입사 역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코시국으로 인해 생두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의 수입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커피 장비와 용품은 항상 공급이 부족했고 커피 원가는 코시국 이전 대비 100% 이상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두 납품을 시도하는 업체들은 늘어났습니다. 배달 문화가 대세가 되면서 프랜차이즈 단골 창업 아이템이자 그동안은 더 이상 돈 벌기 어렵다고 여겨져 오던 치킨, 피자집 등은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고 신규 창업자들이 더 이상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리자 창업 진입 문턱이 제일 낮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주목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상업지의 뒷골목 같은 약간 외진 상권에 10평 정도의 카페를 장비는 중고로 사고 셀프 인테리어를 해서 3천만 원 이하로 창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커피 시장이 고급화되면서 생계형 개인 카페들은 경쟁력을 상실했고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된 개인 카페들은 전문성과 비용에서 창업 문턱이 높아졌지만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보니 수요가 몰린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커피 시장은 늘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카페 시장만 놓고 본다면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커피 산업은 계속 성장해 왔고 더 커질 것입니다. 경쟁은 더 심화되고 현업에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개인 카페 창업이 사라지고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대세지만 이 상황은 언제 뒤바뀔지 모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위험 부담과 문제점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러한 선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유례 없는 경기 침체다, 폐업률 사상 최고, 장사가 안 된다 하지만 창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의든 타의든 창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현직 업자인 저도 요즘 업계 상황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카페와 소비자들에게 원두와 장비, 커피 용품들을 공급하는 것이 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업계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가 프랜차이즈의 확장으로 개인 카페 창업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다음 흐름은 무엇일지 고민하던 차에 이번 커피 엑스포에서 지웨이 자동 음료 제조기를 보고 좋던 싫던 커피 업계의 다음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 음료 제조기를 실제로 보거나 저희 블로그 포스팅을 보신 분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현직 로스터, 바리스타, 커피와 카페에 진심이신 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고, 커피를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인건비 절감이나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을 이야기한다면, 커피를 좋아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동 음료 제조기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산업적으로는 로스팅과 추출의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지만 이 정도까지 자동화된다면 그 대상이 굳이 커피일 필요 없이 커피 맛, 카페인 음료면 될 것 같습니다. 원두 로스팅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커피를 액상 베이스로 만드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 사업 방식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로스팅한 원두로 액상 커피 베이스를 제조한다면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자동 음료 제조기를 적극 도입하리라 생각합니다. 신규 브랜드가 나올 수도 있고 기존 브랜드가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권 브랜드들은 당장 자동 음료 제조기 도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규 가맹 점포는 자동 음료 제조 장비를 투입할 수 있지만, 기존 점포들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커피바의 구조를 모두 바꿔야 하고, 소규모 점포가 많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공간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가맹점을 200에서 300개 정도 확보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규 브랜드가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으로 자동 음료 제조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기존 자동화 장비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었는데, 자동 음료 제조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였다면 아무리 빠르고 좋아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었겠지만, GA 장비는 저가 프랜차이즈 업장은 물론 일반 매장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빠르면 26년 하반기, 최소 27년 상반기에는 전자동 커피 머신과 자동 음료 제조기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결론은 어떤 상황이든 자동 음료 제조기가 업계에 도입되는 순간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